하반기에는 투자처가 보이고 어디에 돈을 써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겠다라는지 이런 것들이 계획적으로 진행이 되고 돈이 모이는 흐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를 잘 나간다고 했을 때는 띠로만 보고 뭘 알 수 있어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재미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진지하게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지만 띠운세라고 하는 게 전혀 근거 없는 낭설은 아닙니다. 2024년 양띠 여러분들은 이런 순간을 겪으셨을 겁니다. 주변한테 애쓰는 건 좋은데 왜 나만 지쳐있지? 하고 느낀 적이 많았을 거예요. 해야 할 일들은 쌓여만 가고 정작 나를 돌아볼 자신은 없었던 한 해였죠. 2025년은 만물이 소생하는 해입니다. 이제는 스스로를 돌볼 시간이 찾아옵니다. 작년에는 남을 위해서 뭔가 씨앗을 뿌린 해였다면 올해는 그 씨앗이 자라면서 양띠분들도 열매를 맛보는 시기가 될 거예요. 더 이상 혼자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2025년은 양띠에게 월살과 관대의 기운이 작용한 해입니다. 그 작년에 안개 속에서 길을 찾던 시기였다면 올해는 초록빛 햇살이 안개를 걷어내고 따뜻한 길이 비춰주는 그런 해가 됩니다. 새로운 환경과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가 되니까 희망을 가지면서 올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미로만 보시려던 분들도 진지하게 한번 내가 어떤 방향성으로 살아갈지 확인해 보시고요. 저와 같이 새해의 부정적인 기운을 피하고 좋은 기운을 받아서 1년을 함께 할 분들은 영상 좋아요, 구독도 같이 눌러주세요. 양띠분들 성향은 어때요? 일단 좀 배려하는 성품이고 온화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기분이나 그런 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 분들이 많죠. 오해할 수 있는 게 배려만 넘친다기보다는 내면에 은근한 고집이랑 인내력이 대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정에 약하다는 측면과 가정적이고 안정지향적인 타입이 많은 특징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셨고 궁금해하셨던 핵심 질문 4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월살은 화려했던 삶에서 차분하고 깊이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을 상징합니다. 달빛 아래 고요히 걸어가는 모습처럼 직장, 인간관계 혹은 새로운 변화에 더 큰 성장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열리는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관대의 기운이랑 맞물려서 승진이나 서류가 딸려오는 형상이 됩니다. 사회적인 위치에서 뭔가 인정받거나 좀 뭔가 플러스가 되는 요인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대한 부담감이 클 수 있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는 변화라고 하더라도 맡은 책임을 끝까지 완수하려는 자세가 올해 내 기운을 북돋아주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환경이나 변화를 맞이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좋겠습니다. 2025년 양띠는 상반기에 편관, 하반기에 정인의 기운이 들어옵니다. 상반기 편관의 기운은 현재 처한 문제를 해결하는 때가 될 겁니다. 2024년부터 골치 아프게 했던 문제가 있다면 올해는 해결이 잘 됩니다. 혹시 문제까지는 아니더라도 나 지금 이거 준비하고 있었는데 라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시기가 됩니다. 하반기에는 정인의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서류를 취득하기 좋은 때로 볼 수 있어요. 정인은 배움과 지혜를 상징합니다. 하반기에 들어오는 이 기운은 새로운 걸 배우거나 아니면 해야 할 부동산 매매가 있다고 하면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아주 유리한 기운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살짝 동반될 수 있다는 점은 알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틈틈이 내 면역을 채우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산책으로 특히 운동이나 러닝 같은 활동으로 체력을 키워놓고 나머지는 문제 해결을 위해 몰두하는 게 좋겠죠. 재물운은 올해 새로운 시작과 기초를 다지는 재물의 흐름을 상징하죠. 올해는 재정적으로 안정감을 갖게 되는 해가 될 겁니다. 새로운 시작이나 천천히 기반을 다지는 시기를 의미하는데요. 안정적인 방향으로 자산을 쌓아갈 수 있는 흐름입니다. 근데 이걸 알아가셔야 돼요. 올해 상반기는 재물의 태에 놓이고 편관의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지출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예비금은 조금 남겨놓는 게 좋습니다. 이건 꼭 필요한 건가 라는 습관을 하면서 재정 관리를 좀 하는 게 좋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절제와 조절이 잘 되었다면 이제 하반기에는 투자처가 보이고 어디에 돈을 써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겠다라는지 이런 것들이 계획적으로 진행이 되고 돈이 모이는 흐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를 잘 나간다고 했을 때는 체계적인 방식으로 돈을 불려나가기 좋은 때 같아요. 직장인 양띠 분들한테는 눈에 띄는 기운이 강하게 작용이 합니다. 작은 성과라도 윗사람한테까지 보고 갈 만큼의 주목이 받게 되는 해가 되는 거죠. 물론 성실하게 일을 해온 사람이라면 이 기운이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지만은, 하지만 사람이 이렇게 약간의 실수나 잘못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잘못들이 부풀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내가 주의를 해서
없애는 방향으로 해야 되고, 올해는 성과도 커지지만 이미지 관리가 필수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작년에 건강이 안 좋아하셨던 분들은 이거 꼭 보세요. 올해 2월 4일부터는 식상운이 사에 들게 돼요. 이때는 개운법만 하면은 건강이 빠르게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개운법은 해왔던 운동 방법이 있다면 맨날 해왔던 것만 하지 말고 운동 방법을 바꿔본다든지, 실제로 헬스를 하고 있었다면 수영을 도전해보는 이런 변화를 주면은 건강과 관련한 기운은 더 좋아지게 될 겁니다. 식상운이 정체됨을 의미하기 때문에 작은 변화만으로도 그런 건강 회복의 기운이 빠르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도가 새로운 에너지를 불러온다 라는 생각으로 접근해보세요. 이제 애정운으로 넘어와가지고 여성의 애정운부터 말씀드릴게요. 여성의 애정운은 감정적으로 민감해질 수 있어요. 솔로인 경우에 올해 도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남자를 만날 근거는 뚜렷합니다. 내가 매력이 넘치는 시기가 맞다는 얘기죠. 그런데 남자가 하는 표현이 다소 칭얼댄다는 생각이 들거나 상대가 뭔가 나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기대가 커질 수 있어서 부담이 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자의 애정운은 태로 뭔가 새로운 만남이나 관계 시작에 유리한 시기입니다. 연애를 하기 좋은 기운이 있고요. 긍정적이고 밝은 모습을 보여주면 상대한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성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건 결혼하기 전에 남자라면 혼전 임신의 우려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아이를 가지고 싶어하는 양띠 분들에게는 자식을 갖기 위한 좋은 때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이제는 애정운이 좋은 꿀팁을 드려보겠습니다. 솔로분들한테는 6월과 8월이 애정운이 가장 강하게 들어오는 시기니까요. 소개팅이나 모임을 놓치지 말고 외부 활동을 늘려보세요. 새로운 만남이 계획된 분들한테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다가가는 게 내 운을 높이는 열쇠가 되겠죠. 제가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정말 간절한 사연을 받아서 추첨으로 75페이지짜리 이런 사주 보고서를 제작해 드리고 있어요. 이 자료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사주 보고서에 대한 내용은 이 영상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이벤트 참여는 간단합니다. 홈페이지 링크에서 입력 폼을 작성해 주세요. 총 120분께 맞춤형 사주 보고서를 제작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아래 댓글에 적어 두었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고요. 양띠 여러분들, 2025년은 도약과 전환의 해가 될 겁니다. 작년에는 주변을 위해 애쓰느라 힘들었다면 올해는 여러분 자신한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빛나는 결실을 맺을 때입니다. 씨앗을 뿌린 자만 열매 맛을 볼 수 있다고 하죠. 이제는 그 열매를 차근차근 맛볼 시간입니다. 올해는 남을 위해 뛰기보다는 내 행복을 위해서 한 걸음 내딛어 보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시고, 저도 여러분의 2025년의 소망과 목표를 응원해 드릴 테니까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같이 응원하고 여러분의 꿈이 더 빛날 수 있도록 소망을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